4월 30일 새벽에 임금께서는 서쪽으로 피란길을 떠나셨다. 신립이 서울을 떠나간 뒤로 서울 사람들은 날마다 승리했다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전날 저녁 때 전립을 쓴 사람 셋이 말을 달려 숭인문으로 들어오므로 성한 사람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전쟁에 관한 소식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곧 순변사 신립의 군관의 노복인데 어제 순변사는 충주에서 외적과 싸우다가 패하여 죽고 여러 군사들은 크게 무너졌는데 우리들은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돌아가 집안 사람들에게 알려 피란시키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지나는 곳마다 서로 전하여 알려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온 도성안이 모두 진동했다. 초저녁에 임금께서는 재상들을 부르셔서 나와 피란할 문제를 의논하셨는데 임금께서는 동상에 나와 마룻바닥에 앉으시어 촛불을 밝히고 종실 하원군과 하릉군 등이 모시고 앉았다. 대신들이 아뢰기를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사오니 상감께서는 잠시 동안 평양에 행하시고 명나라에 구원병을 청하여 수복을 도모하소서 하였다. 장령 권협이 임금에게 뵙기를 청하고 무릎 밑까지 다가가서 큰 소리로 호소하기를 청하옵건대 서울을 굳게 지키소서 하였는데 말소리가 몹시 시끄러우므로 내가 이르기를 비록 위급하고 어지러운 때라고 하더라도 군신 간의 예의가 이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니 조금 물러나서 아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권협은 연달아 부르짖기를 좌상께서도 또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서울을 버리는 게 옳다는 말씀입니까? 하였다. 나는 임금에게 아뢰기를 권협의 말은 매우 충성스럽지만은 다만 사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겠나이다 하고 인하여 왕자를 여러 도로 파견하여 근왕병을 부르게 하고 세자는 임금님의 행차를 따라가도록 하기를 청하여 의논을 결정지었다. 대신들이 한문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임금의 분부를 받았는데 임해군은 함경도로 가기로 하여 영부사 김기영과 칠계군 윤탁연이 모시고 따르게 하고 순하군은 강원도로 가기로 하여 장계군 황정옥과 호군 황역, 동지 이기가 모시고 따르게 하였다. 대개 황역은 딸이 순하 부인이 되었고 이기는 원주 사람이었으므로 아울러 그들을 보내게 된 것이다. 이때 우상은 유도대장이 되고 영상과 아울러 제신 수십 명은 호종으로 뽑혀 임금을 모시고 가기로 결정되었으나 나에게는 명하는 것이 없었는데 정원에서 아뢰기를 호종에 류성룡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나에게도 호종하여 떠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때 내의 조영선과 정원의 이속 신덕린 등 10여 명이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서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조금 뒤에 이일의 장계가 도착하였으나 궁중의 위사가 다 흩어져 경루조차 울리지 못하였다. 이때 횃불을 선정관청에서 가져와 장계를 열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적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꼭 도성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장계가 들어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가가 대궐문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삼청의 금군들은 모두 달아나 숨어버렸고 사람들은 어두운 속에서 서로 맞부딪혔다. 때마침 우리미의 지기수가 앞으로 지나갔는데 내가 그를 알아보고 책망하며 호종하게 하니 지기수는 말하였다. 감히 힘을 다하여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는 두 사람을 더 불러 함께 왔다. 경복궁 앞을 지나는데 시가의 양쪽 길가에서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승문원의 서원 이수겸이 나와 말고삐를 잡고 묻기를 승문원 안의 문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가 하므로 나는 그 중에서 기묘한 것만 수습하여 가지고 뒤따라 쫓아오너라 라고 하였더니 이수겸이 울면서 돌아갔다. 돈이문을 지나 사연 고개에 이르니 동쪽 하늘이 차츰 밝아왔다. 고개를 돌려 도성 안을 바라보니 남대문 안의 큰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아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사연을 넘어서 석교에 이르렀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경기감사 권징이 쫓아와 호종하였다. 벽제관에 이르니 비가 더욱 거세어져 일행은 모두 비에 젖었다. 임금께서는 역으로 들어가셨다가 조금 뒤 다시 떠나셨다. 이곳에서부터 도성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았으며 시종대관들도 가끔 뒤처져 오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해음령을 지날 때는 비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궁인들은 약한 말을 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며 따라갔다. 마산역을 지나는데 한 농부가 밭에서 바라보며 통곡하며 말하였다.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임진강에 도착했을 때에도 비는 멈추지 않았다. 임금께서 배에 오르신 후 수상과 나를 부르시어 배웠다.
강을 건너자 날은 벌써 저물어 모든 것이 어둠에 묻혔다. 임진강 남쪽 기슭에는 옛 승청이 있었는데 적들이 와서 이 제목을 헐어 뗏목을 만들어 건널까 염려되어 불을 지르도록 명하셨다. 불빛이 강 북쪽까지 비쳐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초경의 동파역에 도착하니 파주목사 허진과 장단부사 구효연이 지대차 사원으로 와서 간단한 음식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호위하는 병사들이 종일 굶은 탓에 주방으로 몰려가 음식을 빼앗아 먹어버렸고 결국 임금께 올릴 음식마저 부족하게 되었다. 이를 본 허진과 구효연은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5월 1일 아침 임금께서는 대신들을 부르시어 남쪽 지방의 순찰사 중에서 근황할 만한 사람이 없겠는가 라고 물으셨다. 날이 저물 무렵 임금께서는 개성으로 향하려 하셨으나 경기도의 아전과 군사들이 모두 흩어져 호위할 자가 없었다. 마침 황해감사 조인득이 황해도 군사를 이끌고 도우려 하였으나 성부사 남이가 먼저 도착하였다. 그가 데려온 군사는 수백 명, 말은 5060필이었다. 이를 통해 비로소 이동할 수 있었다. 떠나려 할 때 사약 최현준이 나와 아뢰었다. 궁중 사람들이 어제도 먹지 못하였고 지금도 또 먹지 못하였으니 좁쌀을 얻어 요기를 한 후 떠나게 하옵소서. 이에 남이가 거느리고 온 군사들의 양곡에서 쌀과 좁쌀 두서너 말을 구해 들여왔다. 오정 때에 초연참에 이르니 조인득이 와서 뵙는데 장막을 길 가운데 베풀고 영접하였다. 여기서 백관들은 비로소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저녁 때 개성부에 이르렀다. 임금께서 문 밖에 공소에 납시니 대간이 그를 번갈아 올려 수상 이사내가 궁중 측근들과 결탁하여 나라 일을 그르쳤다는 죄를 들어 탄핵하였으나 임금께서는 윤호하시지 않았다. 5월 2일에 대간들이 계속하여 글을 올림으로 수상을 파직시키고 나를 승진시켜 수상으로 삼고 최흥원을 좌상으로 윤두수를 우상으로 삼았다. 함경북도병사 신갈이 경질되어 왔다. 이날 낮에 임금께서 남성문루에 나오셔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타이르시며 분부하여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하게 하시었더니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는 대답하기를 정정승 정철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정철은 이때 강계에 귀양가 있었으므로 그를 불러 정사를 맡기자는 것이었다. 임금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알았다고 하시면서 곧 정철을 소환하여 행제소로 오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 임금께서는 저녁에 황궁하셨다. 그리고 나를 죄로 다스려 파면시키고 유홍을 우상으로 삼고 최흥원을 수상으로 윤두수를 좌상으로 차례에 따라 승진시켰다. 그런데 왜적이 아직도 서울에 이르지 않았다고 들리므로 여러 사람의 의논은 다 임금이 서울을 떠나온 것이 실책이었다고 나무랐다. 그리고는 승지 신잡으로 하여금 서울로 돌아가서 그 형세를 살피게 하였다. 왜적이 서울에 들어오고 임금은 평양에 도착함. 5월 3일에 왜적이 서울에 들어오고 유도장 이양원과 도원수 김명원은 다 달아나 버렸다. 이보다 먼저 왜적은 동네로부터 세 길로 나누어 올라왔는데 한패는 양산 밀양 청도 대구 인동 선산을 경유하여 상주에 이르러 2일의 군사를 패배시켰고 한패는 좌도의 장기기장을 경유하여 좌병영인 울산 영천 신영 의흥군이 비안을 함락시키고 용궁 하풍진을 건너 문경을 나와서 중로로 온 군사와 합세하여 조령을 넘어 충주로 들어오고 또 충주로부터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여주로 달려가서 강물을 건넌 다음 양근을 경유하여 용진을 건너서 서울의 동쪽으로 나왔으며 한 패는 축산 용인으로 달려가서 한강의 남쪽에 이르렀으며 또 한 패는 김해를 경유하여 성주 무계현으로부터 강을 건너고 지뢰 금산을 거쳐 충청도 영동으로 나와 진격하여 청주를 함락시키고 경기로 향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깃발과 창검은 천리에 서로 뻗치었고 총소리는 서로 마주쳐 들렸다. 그리고 지나는 곳에는 10리 혹은 5, 60리마다 모두 험한 요지에 의거하여 영책을 설치해서 군사를 머물러 두어 지키게 하고 밤이면 횃불을 들어 서로 신호로 응하였다. 도원수 김명원은 제천정에 있다가 적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감히 싸우지 못하고 군기 화포 기계를 강물 속에 다 집어넣고는 옷을 갈아입고 도망하였다. 이때 종사관 심우정이 이를 굳게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이양원은 성 안에 있다가 한강을 지키는 군사가 이미 흩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도성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 역시 성을 버리고 나와 양주로 달아났다.
5월 4일에 임금께서는 흥해 금암 평산부를 지나서 보산역에 행차하셨다. 이보다 먼저 개성부를 출발할 때 급히 서두르느라 금안 종묘신주를 목청전에 놓아두고 왔었다. 이때 종실 한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마땅히 신주를 저기 있는 곳에 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이에 밤새도록 개성까지 달려가서 신주를 받들고 돌아왔다고 한다. 5월 5일에 임금께서는 안성 용천 검수역을 지나서 봉산군에 행차하셨다. 6일에는 황주에 행차하시고 7일에는 중화를 지나 평양으로 돌아가셨다.